블로그 글쓰기 코칭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장님들이 계속 하시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아이디로 블로그를 만들면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로 만들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십니다. 답변은 뭘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릅니다. 케바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원장님이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그 뒷부분에는 네이버가 밝히는 안 좋은 블로그 글의 예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끝까지 보시고 블로그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원장님들께서 블로그 주소에 대한 이해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네이버 아이디가 바로 내 네이버 블로그의 주소이기도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는요,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존 나의 네이버 아이디를 활용해서 오픈하는 거예요. 즉, 내 블로그를 이미 있는, 준비되어 있는 블로그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최소한의 꾸미기를 하시고 블로그 포스팅을 하시면 돼요. 그냥 글을 쓰시면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한 개의 휴대폰 번호를 가지고 세 개의 네이버 아이디를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의미는요, 내가 내 한 개의 핸드폰 번호로 블로그 주소를 이제 아이디를 세 개 만들 수 있으니까 주소도 세 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이버 주소가 여러 개라면 어떤 아이디로 해야 될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블로그가 처음이다? 그러면 내 네이버 아이디로 그냥 블로그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내 네이버 아이디로 학원용 블로그 주소를 만들기가 싫다. 이때는 네이버 아이디를 그냥 새롭게 만드시고요. 그 계정으로 블로그를 여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람들은요, 우리 블로그 닉네임을 기억하지 블로그의 주소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블로그 그 주소가 제노비아3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노벰버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원장님 아이디 자체가 너무나 이상한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신경이 쓰인다. 그렇다면 그때는 새로운 계정으로 만들어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기존의 블로그를 운영한 적이 있다. 그럼 이때부터 이제 갈림길이 옵니다. 이때부터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좀 더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커피 가게를 개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세 가지의 케이스가 있다고 칩시다. 케이스 1. 처음부터 커피 가게를 꾸며서 오픈하는 인테리어부터 모든 것을 처음부터 하는 것을 케이스 1이라고 합시다. 케이스 2. 기존에 잘 운영되던 그런 커피숍을 원장님이 인수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너무 잘 운영이 되어 있어서 기존의 손님들에게도 되게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고 인지도도 쌓아져 있어요. 이런 가게를 인수하는 겁니다. 세 번째 경우입니다. 기존에 운영을 했었던 커피 가게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해서 평판이 좀 좋지 않은 커피 가게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지만 고객들이 저기 별로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초기 투자 비용이 다 똑같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위에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몇 번을 선택하실 건가요? 당연히 다 만들어져 있고 당연히 좋은 인지도를 쌓은 케이스 2를 선택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원장님이 블로그를 제대로 잘 운영해 오던 그런 케이스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문제없이 블로그를 잘 운영해 오다가 블로그 코칭을 받고 글을 쓰고 고객을 유혹하는 그런 컨텐츠를 잘 만들어낸다면 바로바로 상위 노출도 되고요. 학부모에게 연락도 오는 그런 좋은 결과를 되게 빠르게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운영하던 블로그의 현황이 케이스 3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미 평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뭘부터 해야 되냐면요. 평판을 되살리는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더 어렵겠죠. 즉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10점 혹은 마이너스 30점에서 시작해야 점수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네이버가 하지 말라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서 내 멋대로 블로그를 운영해 오던 케이스예요. 네이버는요. 블로그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우리 블로그 점수를 막 매겨요. 그래서 얘는 착한 블로거, 얘는 안 돼, 불량 블로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처음 블로그 시작할 때, 우리가 처음 이제 오픈을 할 때 모든 시작점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70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발행하는 글 하나하나 포스팅에 따라서 플러스 점수를 주기도 하고요. 마이너스 점수를 주기도 합니다. 네이버가요. 만약에 네이버가 생각하는 인계치의 마이너스 점수에 다다른다. 예를 들어서 그 인계치의 마이너스 점수가 예를 들어서 40점이다. 근데 그 전까지는 괜찮지만 40점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우리 블로그는 저품질이 돼서 아무리 제대로 된 포스팅을 해도 노출이 되지 않는다라든지 맨 뒤로 간다라든지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네이버가 어떤 그 포스팅을 싫어할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네이버가 직접 밝힌 좋지 않은 글의 예시입니다. 첫 번째는요, 스팸성 콘텐츠를 포함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목과 본문에 특정 단어를 삽입해서 검색 이용자의 방문을 유도한다라든지, 검색 이용자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괜히 후킹해서 낚시글을 써서 정보를 보게끔 한다라든지, 숨겨진 키워드를 삽입해서 흰색으로 글씨를 쓴다라든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검색 결과 품질 저하를 목적으로 생산된 글이나 블로그인 경우라고 했는데 이건 좀 말이 어렵죠. 이거는 뭐냐면 대행사들이 뭔가 일부러 그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기계적으로 대량의 글을 생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직접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막 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네이버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긴 하죠. 세 번째가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개인정보를 포함한 경우도 네이버는 싫어합니다. 당연히 주민번호, 그리고 휴대전화번호, 이름, 주소 등 특정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넣지 말아라. 노출해서 제한된다. 라고 이렇게 네이버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외에도 사실 반복적으로 외부 링크, 요즘에 이제 쿠팡 파트너스라고 해서 링크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네이버가 좋아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이런 행동들을 바탕으로 우리 포스팅을 모니터링해서 점수를 매겨서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네이버가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저품질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임기치라는 말을 썼죠. 우리 건강을 예시로 든다면 우리가 하루 이틀 담배 피우고 하루 이틀 군것질 한다고 해서 갑자기 건강이 확 나빠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줄담배 피우고 매일 매 끼니 불량식품만 먹는다면 조금씩 건강이 나빠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건강의 악신호는 뭔가 몸에서 더 이상 버텨내지 못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인지하게 될 겁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블로그 지수 품질이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내 블로그가 왜 갑자기 사라졌지?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장님의 블로그에 지수가 문제가 있는 경우엔 원장님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글을 썼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 본인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만약에 내 글이 100개 이상 있는데 그리고 내가 몇 년간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키워드 노출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블로그 지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블로그로 다시 시작을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30점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오히려 0에서 시작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이버에게 밉보였더라도 기존에 내가 포스팅했던 블로그들이 너무 아깝다. 이건 너무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애정어린 블로그를 버리고 새로운 블로그를 시작하기에 너무 한탄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검색 노출보다 내 기존의 컨텐츠 가치가 더 높이 평가되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때는 그냥 기존 블로그 활용해서 계속 블로그를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이에요. 이제 검색 노출보다 나는 이 링크를 활용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글을 계속 살려서 쓰겠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검색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건강이 나빠지면 이제 평생 나쁘진 않죠. 나빠졌을 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계속 운동하면 개선이 되는 것처럼 블로그도 계속해서 우리가 양질의 글을 쓰고 네이버가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면 안 하면 하지 말라는 행동을 안 하면 어느 순간 개선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기약이 없고 긴 터널을 거쳐야 할 수도 있어서 그게 문제죠. 그래서 기존에 발행했던 글들에 미련이 없다. 그러면 새로운 블로그로 시작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 감이 잡히시나요?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건 여기까지인데요. 블로그는요, 사실 오늘 시작하는 게 가장 빨리 시작하는 가장 유리한 오늘일 수도 있으면서도 먼저 시작했던 사람에 비해서는 가장 늦게 시작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는요, 제대로만 하면 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때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새로 이제 학원 홍보용 블로그를 할 때 새로 만들지 기존의 블로그를 활용해서 만약 쓴다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하시고 제대로 블로그 시작하시면 됩니다. 파이팅입니다.